지금 이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현재까지는 일본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소류가 미군 급강하 폭격기로부터 폭격을 당하고 사실상 전투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3분경부터 벌어진 일본 항모들의 피격 장면은 일본 측이나 미국 측이나 사진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디오라마, 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축소 모형인데요. 세 척의 일본 항모가 폭탄을 맞고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항모 뒤에 항적을 표시해 회피 기동을 하는 것도 보여주고 명중하지 못한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대공포탄이 터지는 모습까지 나름대로 전투 장면을 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 디오라마는 미 해군에서 노먼 벨 게디스라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당시 미국에서 산업 디자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라마가 만들어진 것은 태평양 전쟁 중이어서 미군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전투에 대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디오라마 설명에는 가장 멀리 있는 항공모함이 소류라고 되어 있고 가까이 있는 두 척은 각각 카가와 아카기라고 되어 있고 히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 항모 4척 중에서 히류만 폭격을 면한 것에 대해 위 디오라마처럼 카가, 아카기, 소류가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었고 히류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폭격을 피했다는 설이 오래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일본 자료와 여러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히류만 나머지 세 항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전투 당시에 미군도 급박한 나머지 일본 항모 위치나 식별이 정확하지 않았고 미드웨이 해전으로부터 9개월 후인 1943년 3월에 출간된 미군의 공식 보고서에는 요크타운 폭격기 편대가 공격한 항모를 아카기로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드웨이 해전의 여러 사실들은 전투 직후 전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자료의 교차 검증과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정된 것이 많습니다. 당시 항모 4척으로 이루어진 제1기동부대의 지휘부는 항모 아카기에 있었고 수상한 부대인 주력부대가 항모부대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연합함대 기함 전함 야마토에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장관과 수뇌부가 탑승했습니다. 연합함대 지휘부에서 전방에 있던 항모부대로부터 받은 마지막 연락은 오전 8시 55분 나구모 제독이 도모나가 항공대의 착함이 끝나고 보낸 미 항모를 발견했고 그쪽을 향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합함대에서는 그 이후 기동부대로부터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급했던 항모부대 호위 제8전대 사령관 아베 제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아베가 연합함대 수뇌부에 보낸 메시지는 전체 내용이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그 내용은 먼저 적 육상 공격기와 함상 공격기의 공격을 받아 카가, 소류, 아카기는 대화재가 일어났음. 히류로 하여금 적 항공모함을 공격하게 하고 기동부대는 일단 북방으로 퇴각해서 병력을 집결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동부대의 위치를 55라고 타전했는데 이 55 위치는 해도상에 일본군이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북위 30도 10분, 서경 179도 10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해리, 약 18.52km에 걸치는 권역이라고 합니다. 자료마다 이 전문의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 전사총서에 나온 문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위치를 구글 지도에 표시해보면 아래쪽에 조그맣게 미드웨이 섬이 나와 있고 일본 기동부대 위치는 이전부터 살펴봤던 미드웨이 북서쪽입니다. 항모부대로부터 전해진 이 메시지의 의미는 정확했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적 육상 공격기와 함상 공격기라고 해서 항모들의 공격을 가한 것이 미드웨이 항공대인지 미 항모부대 항공대인지 확실히 구별하고 있진 않지만 항모 3척의 불이 크게 나서 북방으로 퇴각한다는 것은 일본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전력 75%가 이제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다른 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야마토 함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면 장교가 함교 안으로 들어와 새 항모 피격 소식을 크게 알리는 영화 버전과는 달리 굳은 표정으로 전문을 야마모토 사령장관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연합함대 사령부는 진주만 때처럼 적을 경멸했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온 소식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소식의 전달과 다른 참모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후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반응에 대해서는 거의 증언이 일치하는데 새 항모 대화재 소식을 듣고서도
당황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연합함대 정무 섭외 참모였던 후지 시게루 중좌의 증언에 의하면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표정이 중간중간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듯하게 보이기도 했고 장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야마토 함상의 연합함대 수뇌부는 침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가키 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도 쿠로시마 카메토 연합함대 수석 참모도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항모 세척이 폭격을 맞고 불에 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충격의 시간이 흐르고 먼저 쿠로시마 수석 참모가 차후 작전을 제안했는데 일단 이 항전의 희류와 그 항공대가 건재하기 때문에 오후의 항공전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MI 작전 속행을 제안합니다. 동석했던 미와 요시타케 연합함대 작전 참모도 미 항공모함을 찾아서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야마모토 사령장관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마토로부터의 공식 작전 명령은 시간이 더 지나 내려지게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다시 야마구치 사령관의 히류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항모부대로 돌아갑니다.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다모는 사실 히류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2항공전대에는 항모, 소류와 히류가 있었고 서로 기함을 번갈아 가면서 맡았는데 히류보다 소류가 기함이었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전에도 계속 소류가 기함이었다가 1942년 5월 8일 갑자기 기함이 히류로 바뀌고 야마구치가 히류로 오게 됩니다. 일본 항모들은 전부 다 함교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일단 기함으로 선정되면 항공모함 지휘부 이외에 항공전대 사령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함교가 더 비좁게 됩니다. 만약 소류가 계속 기함이었고 야마구치가 소류 함교에 있었다면 야마구치도 높은 확률로 화상 등 부상을 입었을 것이고 이후 지휘도 못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6월 4일 오후 전투의 전개 양상이 또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제 히류가 일본 항모부대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아베 히로아키 제독이 히류의 미 항모 공격을 명령할 때 야마구치가 이미 미 항모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때 야마구치는 이미 단독 행동에 돌입한 이후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미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 미 항모 발견 첫 소식이 들어왔을 때 야마구치는 나구모에게 토모나가 항공대 착함 이전에 공격대를 발진시키라고 했으나 결국 거절당했고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는 이제 지휘체계를 통한 공식 명령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야마구치 제독은 곧 함대 사령부에 전문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지금부터 모든 항공기가 발진해서 적 항공모함을 경멸하려고 한다였습니다. 야마구치 사령관이 이 전문을 보낸 것은 오전 10시 50분으로 아베 제독의 미 항모 공격 명령과 같은 시각이었고 일본 기록에도 아베의 명령과 야마구치의 전문이 같은 시각에 서로 엇갈려 내려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사령관은 현재 미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모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착함 중 상황을 잘 노리면 미 항모 공격이 훨씬 쉬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야마구치 사령관의 전문이 발신된 지 4분 후인 오전 10시 54분 히류는 공격대를 출격시키기 위해 맞바람을 받는 동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모나가 항공대가 새벽에 미드웨이를 공습할 때 히류에서는 97식 함상 공격기, 즉 뇌격기와 전투기를 파견했습니다. 따라서 히류에는 함상 폭격기, 즉 급강하 폭격기가 경납고에 있었는데 오전 내내 미 항공대의 공격을 받는 동안 계속 무장 전환 작업이 진행됐고 공식 기록에 의하면 함상 폭격기는 무장 연료 보급을 마치고 발진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토모나가와 같이 착함한 뇌격기의 어뢰 장착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 사령관은 아까 언급했듯이 미 항공대가 착함할 때 공격하려고 했고 그러려면 최대한 빨리 공격대를 발진시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야마구치 사령관은 일단 발진 준비가 된 99식 함상 폭격기, 즉 급강하 폭격기와 전투기만을 먼저 출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류의 비행대장이었던 토모나가 조이치 대위는 함공대 소속이어서 이번엔 못 가고 이번 공격대 지휘는 함폭대 고바야시 미치오 대위가 맡게 되었습니다. 고바야시 미치오는 토모나가와 같은 대위였지만 해군병학교는 4기수 후배였습니다.
곧 출격할 공격대는 99 한폭 18기와 이를 호위할 제로기 6기로 총 24기였습니다. 한폭 18기 중 고바야시 대위가 1개 중대 9기를 지휘하고 고바야시의 2기수 후배인 야마시타 미치지 대위가 1개 중대 9기를 지휘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바야시의 급강화 폭격대는 제1항공함대에서 최우수급이었고 결정적인 바로 이 순간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고바야시 폭격대 중 12기는 251.1kg짜리 대함용 99식 25번 통상폭탄을 장착했고 폭격기 3기로 이루어진 각 소대 중 1기는 육상 공격용 폭탄을 장착했는데 242.2kg짜리 98식 25번 유용 폭탄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폭탄은 대함용을 통상폭탄이라 칭하고 육상 공격용은 유용 폭탄입니다. 비록 고바야시 공격대가 최고의 실력을 가진 폭격대였지만 미 해군은 더 위력이 센 1000파운드 약 453kg 폭탄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폭격대의 폭탄 위력은 그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공격하는데 유용폭탄을 쓰는 이유는 항모의 대공포탑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강화 폭격으로 가장자리의 대공포탑을 명중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폭격기만 추격한다고 희류에서 뇌격기 공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경납고에서는 막빠진 뇌격기 어뢰 무장 작업도 숨가쁘게 진행 중이었는데 일본군은 급강화 폭격기가 비행갑판을 파괴해서 항공기 이착함을 불가능하게 하고 곧이어 뇌격대가 어뢰로 미 항모를 공격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출격할 뇌격대는 도모나가 대위가 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함상 폭격기들이 전부 비행갑판으로 올라오고 출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코 충분치 않은 대수의 호위기를 데리고 가는 일본 폭격대의 작전은 어떻게 될까요?